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시를 담당해드릴 박토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샀던 석고상을 그려볼 시간인데요. 제가 삼수합니다, 사수합니다 컨셉을 가지고 이 입시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컨셉이고요. 선생님의 양력은요? 짜잔! 여러분들을 꼭 홍대 미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젤과 종이 그리고 연필, 지우개, 제가 저번 컨텐츠를 찍으면서 깨달은 게 있죠. 연필과 지우개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따단! 석고상은 바로 제가 저번에 샀던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를 산 이유는 비너스가 제일 쉬워서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석고상마다 본인이 더 잘 그리는 본인의 취향에 따른 본인이 좋아하는 석고상들은 분명히 있어요. 입시를 하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정물,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본인이 좋아하는 질감,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본인이 조금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약간의 개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박토리 선생님은 비너스를 잘 그려서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석고상을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저의 선배님들이 석고정물 수채화를 할 때 그거를 뒤따라서 입시는 항상 바뀌거든요. 한 2, 3년 전에 우리 학교는 2년 뒤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했었어요. 박토리 선생님이 입시를 하던 이제 홍대 미대가 엄청나게 치열한 실기 시험을 보던 그 시절에는요, 홍대를 본인이 지원을 하기로 하면 그 홍대처럼 석고정물 수채화를 하는 다른 학교들을 나란히 쓰는 것이 이제 국룰이었죠. 그렇게 학교마다 이제 입시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이제 최고 존엄이었던 홍대 미대는 석고정물 수채화라는 입시 전형을 엄청 오래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석고상이 막 미술학원에 엄청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가 굉장히 깊은 석고상, 그것을 수채화로 그려볼 거고요. 돌고 돌아서 제가 비너스를 고른 이유는 비너스가 쉽지 않아요. 사실 쉬운 순서라고 말을 하자면 아그리파, 비너스 줄리안, 그 다음에 뭐 카라카스나 아리아스 뭐 약간 이런 무서운 애들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비너스의 특징은 굉장히 선이 곱습니다. 여성 석고상이다 보니까 선이 굉장히 고와서 그 고운 면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석고상인데 막 줄리안처럼 여기 슈크림 머리 있고 막 아글파처럼 여기 막 근육 막 보이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밋밋해 보이는 비너스부터 뭐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비너스를 제일 먼저 샀습니다. 제가 오늘 그릴 쪽은요, 완측입니다. 완측이라 하면 이렇게 콧대가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정말 여기를 깨끗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을 그릴 수 있는 게 완측이고요. 이 완측이 눈도 한짝, 요 끝에 빗 처리하는 것도 그냥 얄팍하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자리예요. 석고정물 수채화는 이 석고랑 정물 한 3개, 4개, 간혹 막 10개가 나왔던 시즌도 있고요. 정물과 석고를 모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잘 그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니까 정물은 일단 어떤 걸 놓을지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석고상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석고상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빛도 정면에서 와야겠죠? 그 빛을 이 석고상에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석고상이 왜 다 흰색일까? 이유는 그림자를 아주 완벽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흰색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얀색 물체에 있는 그림자를 최대한 잘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게 입시의 목표겠죠? 빠밤! 이것이 오늘 그려볼 비너스의 정면에서 빛이 쏴지는 그런 형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빛인데요. 보면은 빛이 정면에서 오고 그림자가 어떻게 닿는지 우리 그거를 최대한 잘 관찰해서 그려내야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튼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연필부터. 우와, 우와. 와, 이렇게 쫄리는데? 잘할 수 있을까? 자, 저는 칼을 연필의 각도로 툭
툭툭툭 계속 치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봤자 잘 불어먹기만 하고 제대로 안 잘리거든요. 쭉 같은 각도로 썰리게. 짜잔. 여기 밑에다 테이블을 표현을 하고요. 거리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종물을 뭐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 뭐 2번 종물을 한 이쯤 들어올 수 있게 사이즈는 요만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부터 턱까지를 쟀어요. 그럼 그대로 내려왔을 때 머리부터 턱까지가 요만큼이고, 그대로 내려왔을 때 턱부터 밑에 단까지는 머리부터 턱까지에 한 요만큼이 더 있구나, 이런 걸 재는 용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절반이 어디냐? 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가 지금 절반이지 않을까? 지금 조금 크네. 그럼 조금 줄여서 어깨선까지 하고, 어깨선부터 단까지랑 딱 정 가운데거든요. 그러면 대충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 중간에 어깨가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 4분의 1은 아까 그 디귿자, 오늘 완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꼭지점 내렸던 꼬다리는 절반보다 아래에 있어요. 한 이 정도. 그리고 머리는 꼬다리보다 이만큼 들어와 있고, 정 가운데 기준으로 이 가운데 라인이라고 봤을 때 어깨는 약간 뒤에 있어. 어깨는 저 가운데보다 이만큼 뒤에 있어요. 이 밑에부터 그리는 버릇 안 좋은데, 저 일단 대충 밑에 단을 조금 각을 잡아볼게요. 완전 정 가운데가 여기 디귿자 떨어지는 데다. 요렇게도 계산해야 되고 요렇게도 계산해야 돼서 처음에 구도 잡을 때 실수하지 않게 체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얘가 여기면 얘는 조금 더 옆에, 가운데가 이 디귿자 이거 시작하는 요 단의 그 세로줄이면 어깨는 여기보다 조금 옆에,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깨가 여기 있으면 목은 한 이만큼, 여기서부터 얼굴이야. 그리고 어깨가 여기면 귀는 생각보다 되게 앞이야. 정 가운데랑 귀를 비교하자면 정 가운데보다도 귀가 앞이야. 귀가 여기야. 귀가 여기면 목은 한 이 정도? 야, 이거 얼굴부터 해야 되는데 밑에부터 좀 이게 잘못된 버릇입니다. 얼굴로 가볼게요, 얼른. 코가 얼만큼 튀어나와 있냐. 코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고 밑에 단보다 조금 차이가 나네. 예를 들어 여기가 나오고 얘가 이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코는 엄청 많이 튀어나와 있어. 여기서 귀 시작하는 여기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절반을 찾을 거예요. 또 절반은 한 이 정도 잡으면 이거보다 조금 위에 머리가 시작해. 꾸불꾸불한 머리들. 그리고 여기가 위에 귀 위에 그림자면 대충 수평으로 봤을 때 콧등, 여기가 귀라고 치면 귀랑 코는 거의 비슷하게 나거든요. 코가 여긴 거야. 그리고 코가 세로로 어디서 떨어지냐고 봤을 때 흔들리지 마.
대충 될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죠?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계속 의심해야 돼. 섣불리 이목구비를 들어갔다 폭망한다니까? 자, 이마가 어디서 시작하냐? 어디라고 치자. 자, 이거 봐, 이거 봐. 내 얼굴 한참 이만큼 땡겨서 그릴 뻔했잖아요. 지금 그래도 얼추 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곳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턱이 조금 들어오고 가운데 여기가 약간 높죠. 이마랑 코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앞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느낌적으로 그리면 이마 여기 있으니까 코 여기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봤을 때 코가 이마랑 진짜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마가 여기면 코는 한 이 정도. 그리고 턱은 또 한 이 정도. 목에랑 가슴이 닿는 곳이 졸음보다 조금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각도도 이렇게 시작하면 얼추 맞아. 얼굴 각도가 이제 이마에서 턱을 연결했을 때 이 정도인가? 대충 비슷해. 확인차 이거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것까지는 불완전하고요. 그냥 확인 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이목구비 인상을 들어가면 되나라는 판단을 슬슬 하는 타임인 것 같아요. 똥머리 위치는 어깨가 이렇게 와서 꺾이는데 대충 맞아. 그리고 어깨가 밑에 단이 여기 위에랑 같아. 그리고 어깨가 똥보다 이만큼 좋아. 적당히 나와 있어. 귀 밑에 단이랑 보다 조금 더 똥이 위에. 사실 가로는 좀 불완전해서 똥과 머리통이 만나는 곳이 약간 어깨 시작하는 거. 맞는데? 뭐야? 꽤나 적중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뭘 재고 있는지 감이 안 오나요? 이게 크게 틀렸었네. 지금 얘가 몇 동글뱅이 시작하는 데랑 여기를 재볼 거예요. 여기랑 여기 쟀을 때 느낌적으로 비슷하게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얘가 한참 더 들어와 있네. 그러면은 여기가 더 중심이 맞아지네. 어떡해, 어렵죠. 하지만 끊임없이 확인한 후에 디테일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또 쉽게 풀릴 수가 있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자, 이제 이목구비를 들어가보자. 턱이 시작하는 데서 여기 꺾여요. 여기
여기서 끝나고 콧날보다 앞머리가 더 뒤에 있고 바로 시작. 콧날. 감감을 하다 탁한 데서 목소리 끝나고 이게 어느 정도 그리다 보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되게 따라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리면 동세 같은 걸 틀릴 확률이 높아요. 동세라 하면 내가 보이는 것처럼 그냥 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있었다던가 이런 뭔가 근육의 동세를 지금 잡아주는 비율들을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디테일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섣불리 눈코입부터 들어갔다가는 어딘가 틀리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똥머리 쪽이 뭔가 좀 둔해 보여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슈크림 머리 시작하는 부분과 앞머리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딱 세로 내려봤을 때 보기와 다르게 이 슈크림보다 앞머리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목이 뭔가 되게 두껍게 나와서 둔하다고 느껴져서 여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털선 쓰는 거. 이 털선이라는 게 힘을 빼고 대략적인 위치를 체크해준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써야지 계속 털선을 쓰면 또 안 되겠죠? 수치와 스케치의 루틴은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루틴이에요. 음영을 살짝 깔아주는 느낌으로 쓰다가 확실한 부분에서 찝어주고 음영을 살짝 깔아주는 느낌으로 쓰다가 확실한 부분에서 약간 경계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선을 쓰는 거지 이게 털선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그래야 되나? 갑자기 생각났네. 이 포인트는 점점 더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는 각도로 지금 디테일한 위치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털선들이 조금씩 이제 디테일해져야 된다고요.
석고상들이 눈이 진짜 깊이 있고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난 처음에는 마치 만화처럼 지어낸 얼굴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옛날 그림들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눈꺼풀이 엄청 신기하게 생겼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약간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관찰과 암기의 총망라 같은 느낌? 아랫입술은 콧볼, 입술 끝에 맞춰서 와, 얼추 나왔다. 아이고 힘들어. 어렵죠? 자, 순서를 제가 부족하게나마 설명을 해보자면 끝을 잡는다,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잡고 4분의 1을 맞춘다, 그 다음 세로에 맞춰서 적당히 세로도 찾아가면서 8분의 1도 맞춘다, 그 다음 앞에 튀어나온 데들, 뒤에 튀어나온 데들, 그리고 안에 내용물 서서히 체크해 가면서 이목구비까지 온다. 이목구비는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테일한 거는 그냥 조금씩 수정할 수가 있는데 각도가 틀려지면은 다 날려야 되고 다른 부분까지 틀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좋아! 이제 이목구비와 디테일을 들어가 볼까요? 자, 제일 큰 어둠, 눈꺼풀 안에 있는 시작하는 어둠. 그리고 여기는 코가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랑 위치가 얼추 맞죠? 지금 연필 잡는 모습부터 바뀌었지. 이거는 진짜 이렇게 슈 해서 진짜를 찾아가는 선. 얘는 확실하게 찍어주는 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요. 눈이 눈꺼풀이 있고 눈꺼풀에 있는 그림자가 딸려 있어요. 점점 연해지죠? 그리고 이 눈꺼풀을 만나는 이 지점이 또 어둠이에요. 아, 이게 H라서 잘 안 되나? B. 이게 진짜 관찰이거든요. 눈꺼풀이 이렇게 시작하고 눈보다 눈동자가 되게 뒤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림자 안에 있는 거죠. 그림자가 각도로 들어오고 그리고 큰 날은 밝으니까 이렇게 배경에다가 어두워서 이마는 이렇게 배경에서 어둡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날렵한 지우개가 필요할 때. 이야. 얘가 생각보다 이 눈동자가 되게 아래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동세를 놓치면 안 돼. 눈꺼풀과 눈동자의 관계는 관찰이에요. 관찰인데 사물이 누가 누구 밑에 포개져 있고 빛이 누가 먼저 닿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누가 더 어두운지 누가 더 밝은지 누가 더 잡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서서히 눈꺼풀의 어둠의 상관관계를 잡아줄 거예요.
자, 이제 눈꺼풀을 조금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깨끗하게 딱 떨어져 나와서 오씨 잘한 것 같은데? 아 가격이 섰어. 지금 이거 설명하기 진짜 복잡하다. 이 눈꺼풀이라는 복잡 미묘한 세상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눈꺼풀은 여기가 우웅 들어갔고 여기가 튀어나와요. 지금 여기서 제일 어두운 이 어둠은 쑥 들어간 눈꺼풀의 뒤쪽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의 밝기, 여기 빛을 받는 이 느낌을 강조해주기 위해 이 어둠을 굉장히 어둡게 표현을 해줬고, 여기는 이쪽 편, 요 눈이에요. 눈꺼풀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여기도 눈썹뼈 밑이라서 어둠 속이야. 어둠 속인데 이 눈꺼풀이 나와 있잖아요. 눈꺼풀이 나와 있지만 이 눈꺼풀도 그냥 종이 같은 종이장이 아니라 얘가 두께가 있게 나오잖아요. 얘의 두께를 잡아줬어요. 근데 두께라는 것은 찍고 돌아가는 너무 어렵지. 이 두께, 이렇게 두께가 있는 물체를 표현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린다고 얘가 두께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얘가 어둠이 찍히고 돌아가는 반사광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도 여기서 어둠이 찍히고 뒤에 반사광을 살짝 한 겹 살려줬어요. 근데 이 눈꺼풀이 눈동자에 붙어 있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물체와 물체가 딱 맞물리는 그 라인이 제일 어둡고 점점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꺼풀도 이 라인이 딱 어둡고 풀리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눈동자 안에 눈꺼풀의 그림자가 생겼다? 근데 이 그림자가 이렇게 아랫 눈꺼풀 모양대로 타고 흘러가서 없어지는 그림자인 거죠. 그리고 눈꺼풀은 눈꺼풀대로 붙어 있고, 아래 꺼풀은 눈꺼풀의 그림자가 살짝 반영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아래 꺼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빛이 앞에서 오니까 이 아래 꺼풀도 빛을 좀 받아요. 빛을 좀 받아서 앞이 약간 밝은데 뒤쪽은 콧날의 옆면이니까 옆면에 준하는 어둠이 생기는 거죠. 옆면의 어둠과 이 밑면의 어둠은 급이 달라요. 옆면은 빛이 한 절반 정도 온다고 치고 밑면은 빛이 한 10% 겨우 닿나? 거의 안 닿는다고 봐야 되는 그런 옆면과 밑면의 차이점을 조금 주고 난 다음 아랫 눈꺼풀 아랫 눈꺼풀대로 지금 그림자가 또 잡힌단 말이에요. 빛을 받고 옆에는 또 그림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림자를 살려주면서 윗면의 밝기를 표현해준 다음, 근데 이 아랫 눈꺼풀 옆면의 그림자가 이 물체와 맞부딪힌 그림자보다 진하냐? 그럼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 그림자는 좀 연한 그림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메인 그림자는 여기서 끝이 난다. 이 메인 그림자는 이렇게 여기가 제일 진해서 이렇게 옆으로 좀 퍼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석고상들이 다 이유 없이 눈탱이 방탱이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 맞고 우와 어두워 해서 숭 그림자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눈꺼풀은 눈꺼풀대로 빛을 받고,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눈탱이가 여기가 제일 어두운 눈탱이,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감싸주는 눈탱이, 이렇게 작업이 돼야겠네요.
정면에서 이 콧날이 살짝 보인다고 본단 말이에요. 진짜 얇게 보인다고 쳤을 때 여기 빵 빛에 부딪히면 이 콧날이 제일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밝게 표현을 해줘야죠. 이렇게 좀 깔아주고 콧날을 그리고 콧망울도 여기 코랑 피부가 닿는 부분이 제일 어둡고 너무 어둡지 않게 그림자를 잡아주고 코 윗면에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코 윗면의 그림자 여기가 콧구멍이야. 얘네는 콧구멍이 되게 길어요. 콧구멍은 좀 어두울 거 아니에요? 콧구멍 좀 어둡게 잡아주고 코에서 시작하는 그림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림자도 콧망울이 시작되면서 밑으로 갈수록 약간 풀리게 그리고 입술 이 모든 게 되게 관찰이거든. 입술이 앞면에서 튀어나와서 되게 깊숙이 쏙 들어가거든요. 쭉 들어가고 꼬리에서 음영이 잡히는 느낌. 그리고 입꼬리가 음영이 한 번 더 잡히고 여기는 입 근육으로 연결이 되고 비너스 같은 경우는 얼굴에 근육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다 똑같이 표현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어떻게 잡아줄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랫입술이 되게 아웃라인을 봤을 때 네모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잡힙니다. 그리고 턱이랑 연결되는 라인이 약간 서양인 턱. 익숙하지 않은 라인이지만 쏙 들어서 통 나서 이 면이 꽤 넓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것도 잘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턱도 약간의 굴곡들을 캐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비너스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근육이 잘 안 보여. 근육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라인을 콧날도 그냥 쭉 일자가 아니에요. 이 라인을 어떻게 예쁘게 인체의 미가 느껴지도록 인위적이지 않게 표현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 디테일이 조금 캐치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그런 속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말을 하자면 되게 조금 틀려도 많이 틀려 보이기 쉬운 속구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비너스를 그릴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실패 확률이 줄어들지 않나.
이 그림자 잡아주고, 이제 턱 그림자는 턱도 근육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그림자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이런 모양으로 좀 근육은 잡아주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볼. 볼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대략 이 위치에 광대뼈가 있겠다 하는 느낌으로다가 들어가주고, 여기는 이렇게 관자놀이가 있겠다 잡아주고, 여기는 입이 이렇게 잡히면서 여기가 아예 볼이 이렇게 오는 걸 볼게요. 입술은 볼 안쪽에 입술이 있는 거야. 정물에 비해서 확실히 어렵죠? 설명하기도 어려워. 좀 이렇게 가는 건가? 코 틀렸다. 코가 콧구멍이 안으로 연결이 돼. 그리고 코의 두께, 콧망울에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히겠죠? 얼굴이 얼추 나왔습니다. 턱 근육은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턱의 포인트, 얘는 아랫면이고 얘는 옆면이니까 턱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잡아줘야 될까요? 여기를 잡아줘야 될까요? 정답 아시는 분? 바로 여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유는 얘는 옆면이고 얘는 윗면인데 빛은 여기서 오니까 옆면보다 윗면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여기 윗면은 잡혀서 빠집니다. 왜냐면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거니까. 턱이 있고 쑥 들어가는 거니까요. 튀어나온 부분이 기본적으로 잡혀줘야 돼요. 턱 근육을 이쪽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얘가 되게 측면이라서 턱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거든요.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요 라인인 거죠. 이게 진짜 은은한 인체의 이 맹글맹글함을 내가 어떻게 채색할 것이다 표시를 해야 돼서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석고상이에요, 피너스가. 대충 요 각으로 들어가고, 얼굴이 또 보면 광대에서 여기가 한번 꺾이네요. 여기는 또 한 번 더 눌러줘야겠네요. 얼굴이 접혀서 슝, 접혀서 슝 이렇게니까. 그래도 이목구비를 그리고 나면 나머지가 조금 수월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좀 그나마 잘 보이는 근육, 여긴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좀 만들어준 근육. 지금 빼주는 곳들은 제일 어두운 데에 비해서 거슬리면 안 되는 애들은 한 번씩 눌러줘요. 제일 어두운 데가 제일 잘 잡혀야 되는데 이런 자잘한 애들한테 홀려가지고 제일 어두운 데랑 비슷하게 어두워져 보이면 이 질서가 헤쳐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목구비가 나왔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이 우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덩덩덩 해가지고 정리를 시켜줘야 돼요.
덩어리라고 하죠. 덩어리라고 하는 이유는 뭉치로 만들어주고 뭉치 안에서 질서를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비너스의 머리의 구조는 1덩이, 2덩이, 3덩이, 그리고 슈크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반대편은 물론 달라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비너스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꼬불꼬불진 애들의 컬입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은 되게 못 그린 비너스 같은데 이렇게 그리면은 되게 잘 그린 비너스 같거든요. 그래서 컬을 내 맘대로 너무 매직을 해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탱글탱글하게 좀 살려줘야 돼요. 앞머리는 이렇게 있고 질서 정리는 또 역시나 빛이 어떻게 닿고 얘 볼륨감을 어떻게 살릴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밝으면 밝게, 어두우면 어둡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어두운 면인데 근데 이게 정리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라면 1, 라면 2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라면 1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라면 1의 그림자, 라면 2의 어두운 부분, 라면 2의 그림자 이렇게 딱 됐을 때 얘네를 각각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덩어리 모양을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덩이, 2덩이, 3덩이를 분리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안에 얘 양감, 얘 그림자 이거를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여기 갈라치는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내 속고상이 엄청 또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 또렷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밍글밍글한 데들이 있어요. 아쉽게. 물론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이 어둠의 모양을 따주고 있는데요. 최대한 이 모양을 이제 그림자들을 내가 연결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양을 따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스케치라는 게 선으로 하는 것 같지만 또 선보다는 면으로 떨어져야지 채색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선으로 좀 많이 잡힌 애들은 한 번씩 풀어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점 있고 곱을 해서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림자 잡아주고요. 그림자 잡히고 양감 잡히고 그러면 약간 여기서 덩어리가 잡혀서 이렇게 꺾여서 빠져요. 여기가 제일 튀어나오고 뒤에는 꺾여서 빠지는 그런 형태로
빠지는 그림자, 귀 그림자, 위에서 빠지고 그림자를 쭉 빠지는 느낌. 그리고 여기는 하얗게 밝게 잡히는 귀입니다. 귀도 덩어리가 잡히고 그림자 잡히고 머리 그림자, 머리 덩어리의 그림자가 쭉 이어지고요. 여기 약간 디테일 잡히고 다시 그림자, 머리 밝은 라인 잡아주고 여기서 꺾여서 넘어가고 얘도 여기서 꺾여서 넘어가요. 꺾여서 넘어가는 애들은 넘어가는 그림자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 받고 확 꺾이게. 모양 위에 살짝 가볍게 연한 손으로 따라가 줄게요. 머리는 이렇게 잡혀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 거지? 이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눈이 아파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갈비가 되고 이게 빼먹으면은 티가 안 날 것 같으면서도 입시미술이라는 게 다 비교잖아요. 옆에 잘 그린 애가 있어 봐. 티가 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빠짐 없이 석고 정물 수채화가 완전 피크를 찍었을 때는 이 완측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그냥 외워서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진짜 외우는 걸 원래 잘 못해가지고 상상도 안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 자리 치열하게 할 바에 그냥 한쪽씩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와 엄청난 것 같아 외워서 그린 거. 지금 이제 머리가 꼬불꼬불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큰 덩어리, 그리고 이 큰 덩어리까지 모두 질서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스케치를 했을 때랑 같은 위치예요. 세로 위치들, 가로 위치들, 위치별로 각각 간격이 비슷하게 맞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디테일을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이 덩어리, 그리고 이 덩어리, 이 원이라는 덩어리는 이렇게 음영해지고요. 이 덩어리는 이렇게 음영해져요. 이 덩어리는 이렇게 음영해지고 이 모든 게 다 맞으면서 형태는 또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어렵죠. 어렵지만 다들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요새 사실 입시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물도 마찬가지야. 인상도 맞고 비례도 맞고 그리고 채색할 때 피부 표현감도 맞고 이게 다 맞춰야 되니까 이 석고할 때랑 맥락적으로는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석고를 외워서 그리는 그 행태를 이제 막고자 이래저래 흘러가다가 인체가 된 게 아닌가
튀어나왔네. 여기는 쨍! 빛이 떨어지는 데니까 밝겠죠. 밝은 곳은 밝게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이 어두워지면은 얘가 한층 더 밝아 보이겠죠? 어휴, 징그러워, 징그러워. 얼굴만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생각보다.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많네요. 너무 정없이 로봇 하시더군요. 지금 이 그림자가 안에서 양감을 표현하다 보니까 뭉치가 헤쳐지는 느낌이 나서 한번 묶어줬어요. 스케치나 수채화나 결국은 우리가 평면에다가 입체를 구현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는 형태를 따라서 그려내고 다시 덩어리를 잡고 또 따라서 그리고 덩어리를 잡고, 그래서 덩어리는 있지만 형태는 또 안에 다 들어있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덩어리가 살지만 그 안에 형태는 또 다 그려지는 이제 그런 작업물을 완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따라서 신나게 그리다가도 계속 경계를 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그만, 다시 합쳐. 계속된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정도면 됐군이 빨리 되면서 헛손질을 덜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과정 속에서 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지우개질을 하는 게, 덩어리를 막 잡았는데 덩어리가 너무 강력해. 여기가 더 세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세게 잡혔어.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털어주는 거죠. 이게 너무 전체를 깨지 않는지 계속해서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전체, 그리고 그 안에 그 다음이 디테일. 전체적인 게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도 막 내가 여기 따라서 그리면 안 돼. 지금 여기는 빠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어둠보다 어두우면 안 돼요. 이 덩어리는 여기가 제일 어둡고 얘네는 빠져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를 그냥 민자로 남길 수가 없잖아요. 민자로 남길 수 없는 부분들을 그냥 이제 안에 내용물을 그려줄 표시만 해주는 거죠. 이제 거의 메인으로 잡을 애들은 거의 다 잡아서 이런 데들도 지금 아웃라인 다 나왔잖아요. 근데 내용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잡혀서 쭉 풀리는 데이기 때문에 또 풀려줘야 되거든요. 그치만 전체적인 거는 잡혀서 풀리지만 작은 거는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잡혀서 줘야 되고, 여기서는 또 여기가 잡혀줘야 되고, 이런 작은 내용물들을 큰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제 첨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깨 라인은 큰 틀만 잡아주면 끝이에요. 어깨가 두 단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 둘 다 잡아주면 되느냐? 아니죠. 얘네를 둘이 자연스럽게 한 흐름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거든요. 일단 굉장히 튀어나와 있는, 앞으로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잡아줘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잡아줄지를 설정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둥글게 들어가고 옆에도 각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둥실하다 보니까 이 어깨 라인을 고급스럽게 좀 잘 그려 보이게 잡는 방법은 얘를 잡고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살짝만 잡혔다가 없어지게끔, 그리고 이 옆에는 여기서 잡혀서 쭉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 살짝 잡히고 끝에서 살짝 잡히고 뿅 강력한 점이 있고 점이 서서히 연해지고 여기도 서서히 연해지고 자연스럽게 풀리는 느낌으로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잡히고 여기는 반사광처럼 풀리는 느낌으로 해결을 해줄게요. 실제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어두워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꺾어서 얘가 튀어나오는 거를 더 표현을 해준 다음에 얘는 들어가는 걸 표현을 해주려고 여기를 잡아줬어요. 너무 어렵나? 실제로 얘가 여기가 더 어둡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풀리는 공간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위에를 잡아줬고요. 여기는 좀 여유있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도 완전 백색이 아니에요. 왜냐면 빛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일 밝은 데는 머리 쪽, 그리고 여기는 머리에서부터 점점 아무리 밝은 위치에 있더라도 위보다는 아래가 한번 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면서 진짜 밝아서 하얀색을 남겨야 될 곳은 얼굴 이마 쪽에만 있고 밑에는 완전 흰색으로 남을 일은 없이 다 한 번씩은 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줄을 남겨주면서 여기는 중간면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깨 간이 훨씬 다채롭게 표현이 되죠. 톤을 어떻게 더 다채롭게 표현을 할지도 밀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밀도가 마냥 그냥 손을 많이 댄다고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스케치를 하면서 잡혀있고 빠지는데 여기를 막 더 그림을 그려넣는다고 해서 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밀도가 깨져. 왜냐면 여기서 집중돼서 빠지는 느낌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밀도가 빠져서 오히려 손을 댔지만 더 별로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계속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한정된 시간 동안 손이 빠르면 일단 땡큐인데 그 빠른 손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인 곳에 손을 댈지가 관건이죠. 스케치는 채색을 할 때 나를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사실 이게 스케치를 하다 보면 석고는 특히 하염없이 그리게 돼요. 그릴 게 너무 많거든요. 얘를 일일이 또 양감을 따려고 하면은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석고상인 것 같아요. 스케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채색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일일이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덩어리인 잡혀서 풀리는 느낌을 주는 게 1번이지만 잡혀서 풀리는 느낌만 왕창 내준 그림이랑 잡혀서 풀리는 느낌 안에 디테일이 와글와글 있는 그림이랑
놓고 보면은 디테일이 있는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속도와 정확성 그 모든 거를 겸비해야 하는 어려운 입시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정물도 덩어리 자체는 작으니까 좀 쉽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석고는 덩치 자체가 크니까 손이 또 많이 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림자를 잡아서 풀어줘요. 그리고 이 덩어리에서 또 잡아서 풀어줘요. 근데 이 그림자를 안 잡고 위에를 잡을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를 잡아준다는 법칙을 좀 크게 지켜줄 생각이라 그림자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도 앞만 잡아줘도 위 어깨만큼 잡히진 않죠. 여기서부터 쭉 계속 풀어주는 거야. 와, 이렇게 진짜 거의 다 그렸네요. 원래 여기가 시점상 이제 바닥이 굉장히 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좁으면 이 뒤에는 뭘까? 배경입니다. 석고정물 치아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이미지가 따로 안 들어가요. 배경을 공간감 있게 연출을 하는 거죠. 공간감이 있고 깊이 있게 밀도 있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가장 밝은 부분이 여기 이마 맞박 쪽이랬잖아요. 이 맞박 쪽에다가 빛이 쨍 쏘기 때문에 그 쨍한 빛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대비를 빡세게 주는 겁니다. 빛이 빵 하면은 그 순간 이제 그림자도 세게 생기고 대비가 확 돼야지 오 저것이 굉장히 하얗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어둠도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밝은 곳에다가 밝은색 칠해봤자 그냥 들그린 그림 같아요. 얘가 굉장히 밝다는 걸 느껴지게 해주려면은 여기가 굉장히 어두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은 맞박의 가장 밝은 부분을 빡세게 어둡게 도와주는 형태로 여기서 굉장히 어두워서 이 공간을 석고랑 같이 섞이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집중도를 풀어주면서 공간을 형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이 일바로 꽂히는 곳은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앞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밝은 색상과 가장 어두운 색상이 모두 한 곳에서 생기는 거죠. 빛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 지금 우리가 스케치로 표현하는 것도 빛을 이렇게 해석해 주겠어 라는 표시를 다 해준 거예요. 물론 형태도 뜨지만 형태만 뜨려면 사실 라인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영을 주고 명암 표현을 하는 것은 다 빛을 어떻게 해석할지 라는 고민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채색에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뺑뺑뺑 돌아가면 좋겠지만 스케치로 체크를 미리 해줬을 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배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퓨한 느낌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밝은 곳, 그리고 어둠이 쭉 뭉치는 곳. 여기 보통은 여기 메인 정물이 들어옵니다. 메인 정물 들어오고 여기 서브 정물이 들어오고. 근데 조금 재밌었던 거. 이 석고 정물이라는 게 이제 석고는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점점 잘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은 점점 더 변별력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치 괴담처럼 듣기만 했었는데 어떤 시험장에서는 정물이 10몇 개가 나왔대.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뭐 그랬던 시험도 있었대요. 지금 스케치가 정말 개똥이지만 그래도 이목구비가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서 오늘의 석고정물 비너스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고 업로드하는 시점이랑 제가 채색하는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렸으면 좋겠는 정물이 있다면 댓글로 선생님에게 꼭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초벌부터 채색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나게 한번 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보다 확실히 칠하는 게 더 재밌죠? 이게 하얀 물체라서 또 이 컬러감을 어떻게 다양하게 연출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과 같이 채색을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그럼 안녕!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